도불원인 원도라는 말입니다.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 도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도를 멀리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중용에 있는 얘기입니다. 중용에 있는 얘기인데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백호 임재라는 선생이 있습니다. 백호 임재라는 선생이 있는데 이 양반이 경기 평양 감사가 아니고 평양 도사로 부임을 하면서 평소에 한번 만나서 술이를 한잔 해볼까 했던 황진이를 만나려고 수소문 하니까 몇 달 전에 죽었대요. 죽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황진이 묘 앞에 가서 술을 한잔 따르고 닭 한 마리 하고 안주로 우선 치킨이겠지, 그죠? 치킨 한 마리 하고 술 한 병 하고 들고 와가지고 소위 추도시를 썼는데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나오는 얘기죠. 청초 우거진 고래 자는가 누웠는가 황진이 니 자나 누웠나 이런 소리겠죠. 홍아는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나니 잔잡아가 그날 사람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하는 소위 추도시입니다. 추도시인데 이게 뒤에는 얘기가 소위 관복을 입고 소위 황진이한테 기생한테 그죠? 소위 죄를 지냈다 이래가지고 파직을 당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확실하게 정사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백호 임재가 소위 요 이제 임시죠. 이 나주 임시입니다. 나주 임시인데 소위 명문가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아마 요즘은 검도를 했던가 봐요. 그리고는 뭡니까? 검은고를 잘 탔어. 그래서 이 사람의 이력에 보면 검금 소위 일가를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검금 일가를 이룬 사람이다. 이 사람이 평소에 내 품는 소리가 이런 소리를 해요. 칼집 속에 별을 찌를 수 있는 칼 한 자루가 있고 그 다음에는 배낭 속에는 요즘 가방이겠죠. 배낭 속에는 검은고가 소위 있으니 그 검은고 소리를 듣는 귀신이 곡칼 실을 내가 소위 읊어댄다 하는 칼과 검은고 그 당시에 유명한 이 사람 다 풍류가드니까 이제 시를 읊었겠지, 그죠? 귀신이 곡칼 시와 별을 찔릴 수 있는 칼, 그죠? 그 다음에 하늘의 달과 별을 즐겁게 하는 검은고 소리를 냈던 아주 훌륭한 우리가 풍류 가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스승이 대곡 성운이라는 사람이에요. 성운 사람인데 이 성운이라는 선생이 소위 뭐랄까요, 사화로 자기 형이 잘못되는 바람에 피해를 입는 바람에 사화를 입는 바람에 이 사람은 낙향을 해서 은둔하고 살았습니다. 이 양반 이제 친구들이 상당히 재밌어요. 화담, 그죠? 서경덕, 그 다음에 남명조식,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토정이지함 같은 선생들이 이 사람의 버스로 손을 꼽던 양반들인데 이 사람들하고 소위 은둔해서 같이 세상을 소위 풍류놀이 하면서 이제 살았는데
그때 백호 임재가 대국생생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공부를 좀 배우겠다 이럽니다. 배우겠다 이러니까 소문에 듣자니 일만은 칼만 쓰고 뭘 한다? 검은 것만 타고 논다 하니까 일갈해서 소리를 내서 젊은 놈이 스물이 되었는데도 세상을 읽어갈 눈을 안 가지고 아직도 검은고 타령하고 술이나 안 마시고 논단 말이냐. 반성문을 써라. 그래서 입학 허가도 하기 전에 반성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여러분이 잘 아는 오늘부터 내한테 공부를 하려면 중용을 천독을 하라. 이랍니다. 천독을. 중용을 천독을 하고 내한테 오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속리산에 한 암자를 구해가지고 중용을 한 800독을 할 때쯤에 소위 한 소식이 온 거예요. 이 사람한테, 백호 임재한테 한 소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음하부라는 음하부 여러분 이랬었죠. 음하부를 지어서 이제 선생한테 바치고는 떠나버립니다. 선생을 떠납니다. 그때 나온 소위 그 음하부에 있는 구절이 지금 이 구절이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불원인. 이제 자기가 이제 중용을 공부를 해보니까, 소위 공자님 공부를 해보니까, 그때까지는 자기 몸이나 바른다고 검도는 하고, 풍류를, 사내가 대장부가 풍류를 알아야지 하고, 요즘 같은 음악 했다는 거 아니야. 그죠? 소위 검은걸 하고 이래서 살았는데, 공부를 하려고 가보니, 선생이란 선생, 그 당대 최고 선생이 이 미친놈아, 응? 앞으로 걱정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걱정 없이 살아가려고 그러면 네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 무기도 하나 안 가지고 칼질이나 하고 검은고질이나 하고 사느냐. 역시 참 독한 선생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중용을 1000번 읽고 오락하는데 뭐 읽으려면 그 하루 만에 다 읽어요. 1000번 하루를 다 읽는데 꼬독 씹어가면서 이제 공부를 한 800번 하고 나서 이제 터진 말이에요. 도불워인 이놈들아. 도가 사람을 멀리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도를 멀리 하는 것 같아. 그죠? 그리고 하는 소리가 이제 그 속리산에 있었거든. 속리산 산이 소위 분리속. 산이 속세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속이 뭐라? 산속을 떠나가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산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산을 피해가지고 온 게 아니고 결국은 사람이 산을 피해가 오고 가고 하더라. 이제 이 얘기를 이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도독했는데 도가 사람을 멀게 하는 게 아니고 도는 여기 있다 이게야. 도는 자고 깨고 씻고 달고 하는 그게 도가 있다 이게야. 오고 가고. 그리고 우리가 뭐 불교에서는 행주자와 의묵동제라 그러잖아. 그죠? 도는 내 붙어 있는데 내가 도를 가까이 안 하면 뭡니까? 결국은 도가 내를 멀리 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예. 산이 속세를 멀리 하는 산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잖아. 그런데 속들이 와가 아이고 막 산이 덥네 산이 머네 산이 높네 하면서 왔다 갔다 떠났다 갔다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그 소위 양반을 두고 연암 박지원 선생은 아주 재미있는 일화를 적어놨는데요.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멋이 있어서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백호가 하루는 말을 타려고 하는데 마부가 앞으로 나와가 나리, 혹시 나리 당신 취했어? 취했어? 우리 취하다는 뭘 술한테가 이게 술주자잖아. 술 쫄병돼서 술이 시키는 대로 왔다 갔다 하여 이제 이 얘기잖아. 취했다 하는 소리가. 취해서 이렇게 야 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예. 어째서 나리는 오른쪽에는 가죽신을 신고 왼쪽에는 집신을 실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연암 박전이 보통 사람 아닌데 이 얘기를 자기 연암 집에다 올릴 때는 이게 상당히 의미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천하의 연암 박지원 선생인데 그럼 하는 소리가 뭐가 잘못됐느냐?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길을 가는 사람이 오른쪽에서 가는 사람은 내가 오른 신발을 보면 가죽신을 신었다 할 것이고 왼쪽 길을 가는 사람은 내 왼쪽 신발 집신을 보고 저 사람은 집신을 신었구나 하지. 니처럼 한쪽에는 가죽신 신고 한쪽에는 집신 신은 넥하고 안 한다 이기라.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한테는 문제가 없어. 세상을 어떻게 어느 쪽에서 보는 관점에 달렸다. 응? 관점에 달린 것이지, 응? 어디서 보느냐 하는 그 점이 중요한 것이지, 니처럼 시비에 걸려가지고, 왜 오른쪽에는, 소위 가죽신 신고, 왼쪽에는 집신 신고, 저 미쳤나, 취했나, 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라. 그래서 세상은, 똑바로 볼 수 있는 소위 자기 중심만 있으면 되지. 지금 연암 선생이 그래요. 이 평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고. 소위 자기 중심만 있으면 확실하게 세상을 본다. 자기 중심이 없으니까 남이 가죽신 하면 나는 가죽신에 갔다가 남이 집신 하면 집신에 갔다가 여당 갈게 여당 갔다가 야당 가게 야당 간다는 거라. 그래서 이 사람의 그날 해프닝을 보고 재밌는 일화를 소위 적어놨네요. 그 다음에 이 양반 일화 중에서 하나를 더 하면 우리가 물곡하는 말씀, 물곡. 이 양반이 죽고 나서 자손들이 물곡비를 비석을 세웠어요. 비석인데 영산강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나주 언덕에다가 물곡비를 했는데 그 물곡이라는 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 그러면 상당히 재미가 있었어요. 세상에 나라라고 생긴 나라는 전부 칭제란 칭제. 다시 말하면 저 나라 임금을 자기가 황제라고 다 하는데 그걸 칭제라고 그러죠. 칭제하는데 우리 조선 땅만이 중국의 속국이 돼 가지고 만세 소리도 못하고 그죠? 황제 소리도 못하고 소위 이 왕이란 소리만 한다 이라. 그래서 내가 이런 참 형편없는 힘없이 나약한 동네에 산다. 아마 이 시를 쓸 때 좀 그랬던가 봐요. 그 자식들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편찮아서 거의 임종에 가까워져 가니까 하는 소리가 이런 우리가 맥 빠진 나라에 사는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떻고 이렇게 죽으면 어떻느냐. 참 비통하다. 어떻게 죽어도 아무 관계가 없으니 내가 너희들한테 이르는다. 내가 죽거나 반드시 곡은 하지 마라. 물곡이라. 이런 그 비장한 풍류를 알았지만
세상은 똑바로 봤던 이런 사람인데, 하나 더 붙이면 여러분들한테 이 사람의 소위 외손자가 미수허목 선생이에요. 미수허목, 유명한 미수허목 선생인데, 미수허목 선생이 자기 할아버지를 평했기를 뭐냐고 그러면, 워낙 사람이 깐깐하고 남한테 굽힐 줄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당쟁, 울려서 무리를 지어가는 당쟁을 싫어하다 보니까 결국은 관직에서 현달, 좋은 자리를 승급해서 오래 있지를 못하고 이 양반이 울분을 이지 못한 채 39의 일생을 마감했다 하는, 이 양반의 소위 아까 그 음아시의 도라는 것은, 그죠? 도라는 것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도에서 멀어지는 행동을 하고 산다 하는 유명한 소위 말을 남겼기 때문에 오늘 이 소위 임재 백호 임재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